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저한테는 이른 시간에 모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어드보케가 되었는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하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 다영님, 민호님, 진웅님, 주호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임은 지금 키스킷 어드보켓 선발이 시작됐죠. 접수가 시작됐고, 사실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심사 기간 동안은 접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내진 신청하고 싶은 분들도 어떻게 점수를 더 올릴 수 있을지 내지는 컨트리뷰션을 그 사이에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어필하는 게 어드보케가 되는데 조금 더 유리한지 살아있는 노하우를 전수 받으시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어드보케가 되셔서 누렸던 베네핏이나 장점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동기부여가 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슬라이드 보여드리거나 뭐 이런 거 부담스럽게 안 하고요. 우선은 각자 나의 소개와 나는 이렇게 어드보케가 되었다. 그리고 어드보케가 되니 이런 게 좋았다를 한 분씩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주실 분? 다영님?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현재 컴퓨터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고요. 어, 저는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이제 키스킷 어드보케이트에 합격해서 이제 꾸준히 활동 중인 키스킷 어드보케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키스킷 해커톤 글로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좀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가장 큰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키스킷 해커톤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를 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영님 필요하다면 프로젝트, 네, 네? 공유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 다영님 프로젝트는 정말 유명했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잠시만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이게 1년 전에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크게 3개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를 했던 발표 자료입니다. 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아까 말했던 그 키스킷 글로벌 해커톤에서 키스킷 해커톤 글로벌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제 양자 난수,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 양자 난수를 이용해서 디스포즈 봇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 이제 여기서 지금 GIF가 작동을 안 하는데 이제 명령어를 딱 치면 이제 랜덤으로 양자 아재 개그가 나오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건 큐팡이라 해서 이건 블록체인이랑 이제 키스켓을 같이 써보려고 했던 작품인데 이건 키스켓 같은 코리아에서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건 이제 여기 슬라이드나 깃허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했던 건 이제 키스켓 텍스트북 마스터라 해서 이제 키스킷 관련 퀴즈들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키스킷 텍스트북 자체에도 퀴즈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으로 카운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어글리 더클링 프로젝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저희가 그때 전략을 되게 잘 짰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멘토였죠. 음. 근데 이제 그 아재 개그를 랜덤 주크박스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랜덤 난수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했었는데 그 아재 개그를 저희가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영님이 또 클라우드로 되게 금방금방 또 잘 개발을 잘 하세요. 그래서 외부로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아재 개그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커톤 중간에도 그게 굉장히 바이럴이 됐었고 하고 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에.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 회자가 됐었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영님 같은 경우는 저희 커뮤니티 초창기 멤버 12명 중에 한 명이시고, 그러니까 만든 멤버, 그리고 저희가 항상 활동을 할 때마다 막 다양한 포스터, 이번에도 보신 거 귀여운 고양이 다영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터 비롯해서 뭐 노션 사용해서 매니지먼트도 많이 해주시고, 컨트리뷰션이 너무 어마어마했죠.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원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 팀 매니저가 직접 연락을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던 초우량 어드보케입니다. 네,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영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혹시 질문하기 어려우시면 DM으로 주셔도 됩니다. 슬랙에 있어요, 항상. 또 카메라 켜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 화면 기준으로는 지금 진웅님이네요. 그 다음. 벌써 제 차례가 오다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응용물리 석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물리로 이제 박사 과정을 밟을 이제 예비 박사 과정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보켓이라는 걸 듣기도 전에 가장 처음에 먼저 키스킷 해커톤 2021년에 한 거를 참가한 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에 이제 소영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커톤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스핀 큐빗이라고 지금 IBM에서 쓰는 큐빗하고는 다른 큐빗을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혹시 그 플랫폼에다가도 키스킷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해커톤을 이제 그 주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 실제 구현은 거의 실패하다시피 했고, 물론 시간도 심지어 데드라인도 넘겨서 제출을 했지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소영님께서 IBM에 계시는 현재 직원분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직원분께서 이제 IBM에서 되게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닉 브론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저는 그 해커톤 다음에도 그 닉 브론이라는 분이랑 지속적으로 이 주제로 계속 이제 연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그 프로젝트를 좀 열심히 꿋꿋하게 밀어붙였던 게 아마 키스킷 어드보케가 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키스킷 어드보케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키스킷 어드보케가 되고 나서에 대해서 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스킷 어드보케가 되시고 나시면은 이제 ኳ프라고 해서 어드보케들 몇 명하고 이제 IBM에 계신 이제 현직자분이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분께서 이제 멘토를 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닉 브론이란 분하고 이제 다른 유럽에 계시는 다른 박사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어, 물론 참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이제 논문도 나오고 컨퍼런스에 논문이 어셉트 되기까지 해서 저는 키스킷 어드보케를 통해서 참 네, 많은 걸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네, 질문 네, 있으십니까? 다영님이 채팅방에 어드보케 프로젝트를 남겨주셨네요. 링크.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혹시 진웅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21년도 해커톤이 제가 기억으로는 두 번이 있어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키스킷 해커톤 코리아였고 음, 음, 음.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리를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분들이 내신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는 그 쿠보 알고리즘을 이용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키스킷 해커톤 들어가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우선 레코딩 때문에 잠깐 조 화면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네. 해커톤을 저희가 한국에서 키스킷 해커톤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경진대회에 저희가 참가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진웅님은 그 다음에 다른 해커톤도 참가하셨지 않았었나요? 경진대회? 아닌가? 경우님이 하셨었나요? 아마 경호님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질문이 혹시 없으시면 그 다음 분은 지금 여러분 혹시 그 메인 화면에 진용님 바로 밑에 누가 계신가요? 저 이제 화면 공유해서 안 보여가지고. 저는 주호님이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주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김주원이고, 어, 저는 아무래도 보안 쪽으로 전공을 진입을 해서 약간 양자 컴퓨터를 물리나 전자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뭔가 시큐리티 쪽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2020년에 키스키 글로벌 서머 스쿨을 듣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결정적으로 어드보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했던 것들을 뭐 작게로라도 이렇게 논문으로 흔적을 다 남겨놔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갔던 게 2021년에 키스킷 해커톤 코리아에 나가서 그때 이제 수상을 하였는데 그때 했던 주제가 소영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던 무트코인이라는 이제 양자 머신러닝으로 동물의 숲 무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맨 처음에 했었고 이제 그거를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작게라도 논문으로 이제 흔적을 남겨놨었고 그 다음에 그 해 양자 정보 경진 대회를 또 나갔었어요. 그때 키스킷 지정 과제, 지정 주제였던 냅색 프로블럼을 푸는 그런 그러니까 그 키스킷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냅색 프로블럼을 푸는 걸로 또 그때도 수상을 하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보안 분야랑 되게 관련이 있어서 그 냅색 크립토 시스템이랑 관련이 있는 분야라서 그 분야는 후에 또 확장을 해서 또 더 큰 논문에 제출을 하였고 그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작게라도 사실 해커톤이 길게 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논문을 꾸준히 제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팀에서 일을 한 것도 그 지원서에 썼었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뭔가 불안해서 막판에 이제 어드보켓 접수가 끝날 무렵에는 블로그를 또 만들어서 제가 모드의 연구소의 퀀텀 머신러닝 주제로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때 스터디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나 뭐 구현 결과물 같은 거를 올려서 또 추가로 신청서에 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뭔가 그 대단한 팁을 전수하기보다는 저는 이 어드보케를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컴프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어서 그거를 좀 홍보하고자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컴프가 이제 다양한 뭐 나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뭐 나이도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생각했던 이유가 저는 해커톤만 2번을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해커톤은 아무래도 일주일 바짝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고 어,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컴프의 매력이었던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프랑스 분과 이제 인도 분과 같이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매주 1시간씩 이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꼭 참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펌프를 홍보하고자 왔습니다. 그 프로젝트 링크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번역 활동은 등급이 있던데 어느 정도 레벨까지 하셨었나요? 라고 질문이 저는 들어왔습니다. 실버 등급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냈던 프로젝트를 크게 7개로 정리해서 기재를 했었는데, 이제, 키스킷 해커톤 코리아랑, 그다음에 양자 정보 경진대회, 그다음에 그 두 대회에서 각각 논문으로 썼던 거를 하나씩 썼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당시 지도 교수님이랑 연구를 했던, 어, 그 비트를 큐비트로 전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또 썼던 게 있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블로그 만들었던 거 그리고 번역팀으로 일했던 거 이렇게 7가지를 메인으로 기재를 했었습니다. 네, 주호님 같은 경우가 어드보케 심사할 때 가장 모범생. 골고루 컨트리뷰션이 분산되어 있고 모두 탁월한 컨트리뷰션 점수를 가지고 계신 아마 압도적인 점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인호님 하고 또 네.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봅니다. 네. 인호님 혹시 뭐 공유하실 슬라이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슬라이드 없습니다. 아, 그럼 우선 우리 이쁜 고양이 계속 띄워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네,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홍콩 기대에서 이제 물리학과랑 전자랑 컴퓨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학부 졸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키스킷 어드보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연구나 이제 키스킷을 사용한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뭐 키스킷 커뮤니티나 이런 기여를 중점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스킷 어드보케이트를 지원했을 때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했던 이제 키스킷 문서 번역 프로젝트 키스킷 로컬라이제이션을 그걸 이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해커톤을 참여했던 경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원래 이제 자세한 기여도에 따른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이드 이제 깃허브에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이제 최대한 적을 수 있을 만큼 적는 게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저는 이제 그때 지원했을 때 이제 지원서가 이제 좀 작다고 느껴졌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활동했던 거를 다 적기나 아니면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았어서 어떤 이제 구글 닥이라는 어,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문서 링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넣었었거든요. 이제 구글 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막 했던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상당히 이제 제가 많은 활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첨부를 해서 이제 저는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팁은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7월 15일에 끝나나요? 이제 서티피케이트 끝나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 중간에 퀀텀 서머 스쿨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키스킷 커뮤니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니면 이제 키스킷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얼마나 아는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퀀텀 서머 스쿨에서 이제 본인이 많이 이제 본인 자신을 많이 어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에게 눈이 띄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유리하고 좋은 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인호님 방금 언급하신 거에 제가 노트를 하나 추가하자면요. 저희 여름학교 때 보통 버추얼로 5,000명 가까이가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멘토들이 열심히 하지만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첫째 날부터 저희 멘토 채널에 인호가 누구야?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참가하실 때 저랑 약간 디스커션 했던 게 어드보케가 되면 결국 멘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드보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멘토처럼 행동을 하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그래서 그해 여름 학교에 모두가 인호님을 알 정도로 정말. 그래서 직원이야 어드보케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왕왕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의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로. 자,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서 이제 가장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팁으로 보성님도
맞아요. 작년에 그렇게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 한국 커뮤니티가 약간 그래서 유명해요. 그 유난히 여름학교나 이렇게 챌린지 하면 어드보케 후보들이 정말 멘토처럼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합니다. 네, 그래서 예, 핵꿀팁입니다. 핵꿀팁 진짜로. 또 서머스쿨 썸머스쿨 활동 내용도 따로 넣지는 않았었는데요. 그 아마 그 이미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는 이 고양이를 멈추고 잠시 저희 공식 티어 표를 공유를 해볼까 봐요. 그걸 보면은 사실 명백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표를 보고 채점을 해요. 심사를 이제 할 때. 그래서 여기 가장 밑에부터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북이나 튜토리얼에 타이포를 고치는 게 이제 1에서 4점. 그리고 키스키 슬랙에서 이제 약간 그 긍정적인 디스커션을 한 기록들을 막 스크린 캡처해서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택 익스체인지 같은데 이제 키스키과 관련되거나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내지는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는 적극적인 활동. 이것도 커뮤니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인호님 같은 경우가 요 점수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IBM 퀀텀이나 이제 키스키 이벤트에 너무나 적극적, 슈퍼 적극적. 으로 참가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운영할 때 이제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커뮤니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 강한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이노님의 사례가 그거에 정말 아주 우수 사례.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서로 문제를 맞힐 수 있게 서로 격려해주고 하는 되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티어가 이제 보시면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 있는 코드를 가지고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봤다, 리프로듀스 해봤다 정도의 이제 깃허브에 증거가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이제 비디오, 어디서 발표를 했다던가 학회에서 발표를 했다던가 하는 퀀텀이나 키스키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공개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심플 버그, 아주 간단한 키스킷의 버그들을 붙였다. 타이포보단 조금 어려운 수준. 그게 티어 3번이 되고요. 또 티어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컨트리뷰터 번역한 것 중에 아마 브론즈가 5,000자고 실버가 8,000자인가 만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받은 번역가. 그리고 이제 퀀텀이나 키스키 컨텐츠를 만드는데 좀 이제 유명해야 돼요. 이제 아주 막 조회수가 1 막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좀 봤다 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을 올거나이즈 하는 거에 점수가 사실 굉장히 커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전략적으로 키즈캣 해커톤 코리아를 할 때 학생분 거의 30명을 올거나이저로 초대를 했었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다 저 점수를 얻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최소 그 신청 조건이 20점이 있잖아요, 거의.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도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의 컨트리뷰션을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각 학교에 이제 양자 컴퓨팅 클럽을 시작해서 운영한다. 그것도 티어 2에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본인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게 티어 2.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고 보스 15점까지 빡 받을 수 있는 걸 보시면 이제 골드나 플래티넘 이거 15,000자 이상일 거예요. 많아요, 이 양이 생각보다. 그래서 번역 배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IBM 퀀텀이나 키스킷 이벤트의 우승자. 예를 들면은 IBM 퀀텀 챌린지의 탑 10, 키스킷 캠프에서 하는 해커톤의 우승자. 키스킷 해커톤의 우승자, 오픈 사이언스 프라이즈의 우승자. 그래서 저희가 키스킷 해커톤 코리아를 힘들어도 계속 했던 거거든요. 지금 계속 할 거고. 왜냐면 지역 해커톤이라도 키스킷 해커톤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우승하는 분들이 티어 1의 점수를 그대로 갖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아니어도요. 상대적으로 캠프나 이제 챌린지의 탑 10이나 오픈 사이언스 프라이즈는 어렵죠. 우승자가 되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전략적으로 계속 한국에서 어드보케를 늘려서 이제 멘토링을 받게 하려고 해커톤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아시면 되고, 아까 이 경우가 이제 주원님의 아주 긍정적인 사례. 우승도 했고 논문도 썼고. 그럼 이제 이미 30점이 그냥 탁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significant한 contribution. 예를 들면은 키스킷의
새로운 모듈을 컨트리뷰션 했거나 텍스트북에 새 챕터를 써서 컨트리뷰션 했거나 튜토리얼의 새로운 부분을 기여했거나 이렇게 약간 티어 1은 큰 점수 위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해커톤이 한 방에 되게 큰 게 여기 우승자도 될 수 있고 올거나이저도 될 수 있고 보시면 저희 지금 키스킷 그 레포지토리에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네. 저희가 지금 키스킷 커뮤니티 레포지토리 안에 코리아 그 폴더 레포지토리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걸 늘려드리려고. 왜냐면 저희가 깃허브에 컨트리뷰션을 했다고 카운트하는 대상이 키스킷 레포지토리랑 키스킷 커뮤니티 레포지토리인데 키스킷 커뮤니티 레포지토리 안에 코리아 프로젝트는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나 튜토리얼을 만들었을 때 거기로 저한테 이제 새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뭐지 요청을 PR 요청을 주시면 전 당연히 승인을 하죠. 그럼 그것도 최소한 이제 뭐 요런 티어 3이나 이제 티어 2번 정도의 컨트리뷰션 점수를 그냥 얻어가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베네핏이 되겠죠. 사실 지금 키스킷 커뮤니티 레포에 보시면 지역 이름으로 프로젝트 있는 거 저희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한국 분들에게 베네핏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구성을 좀 바꿔서 네, 우리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네, 저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키스킷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키스킷을 좀 많이 써봤어도 방심하지 말고 조금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시간과 돈 모두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100점이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 API에 전혀 실제로 거의 안 사용하는 문구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API 물어보는. 그게 정말 100점을 맞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데브팀이 아닌 이상. 그 문제, 그리고 올해 시험 보시는 게 나아요. 올해까지는 매터리얼 되게 많잖아요. 저희 문제 아마 연말 안에 개정되면 내년에 시험 보시긴 훨씬 힘드실 겁니다. 올해 따셔야 돼요, 올해. 그래서 또 핵꿀팁. 다음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험은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시험이 총 90문 전체 문제 풀이 90문제인가? 한 번에 볼 때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키스킷 개발자 자격증 웹에 보시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네, 우선은 링크를 여기다 남겨드릴게요. 화면을 또 공유를 해보면 네, 이게 저희 자격증 웹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몇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지 봅시다. 네, 60문제가 나오고 그중에 44개 이상을 맞추면 패스. 그리고 전체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여기 보시면 시험 리소스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어디서 몇 개가 나오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가이드 보시고 사실 스터디 가이드보다도 저는 그냥 요 본 시험 전에 테스트용으로 보는 어세스먼트 이그잼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30불인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를 한번 보고 본 시험을 보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예상 문제 같은 게 이렇게 샘플 테스트가 있는데 샘플 테스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정말 그냥 약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도입부 정도의 수준이고 실제 문제가 조금 다양한 양식으로 나오는데 어세스먼트가 그나마 좀 더 가까웠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 약간 아직 양자 컴퓨터 인더스트리가 그렇게 막 산업적으로 막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만든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호님이 인턴 하시면서 작년에 만들어주신 그 동영상하고 자료들이면 꼼꼼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만드는 걸 스스로 해본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다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카메라 켜셔도 좋습니다.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도보케가 되시면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미리 친해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우선은 레코딩 켠 상태에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우선 레코딩을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와주신 분들, 늦은 시간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진우님도 지금 아마 시차 때문에 약간 다른 시간대일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레코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